몰랐는데 여기 가슴에 돌을 하나 얹어 놓고 사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어떤 그리고 느낌이야? 귀가 음. 소리가 안 들려 가지고 음. 이비인후과를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어 예 선생님 오늘 인제 또 두 번째 시간 맨 처음에는 저번에 인제 간단하게 선생님이 관계회복학을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인제 그 잠시 시아버지가 어떻게 선생님을 힘들게 하셨는지 며느리와 시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사실 한국에서나 인제 여러 사람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힘든 게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맨 처음에 한번 이렇게 명제를 해 볼게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는 생활에서 불편한 관계들이 나를 성장시키나요 결국은? 네. 그러면 성장을 시킨다고 치면 그러면 나한테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우리 쌩 하고 안 볼 수 있잖아. 아우 너무 짜증 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럼 붙들고 있어야 되는지 붙들고 있으면 그 순간에 내가 너무 죽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거가 인제 힘든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이게 white and black인 거야. 중간을 모르겠어. 보냐 안 보냐 이거거든. 인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게 성장이 되나요? 결국적으로 우리가 풀어가겠지만 앞으로. 이거 관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만 보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관계는 개인을 성장시키나요?" 제가 음. "Yes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치만 그 영유아 시절, 아동기 시절, 청소년 시절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 시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관계가 음. 굉장히 한 사람의 그 성인이 되었을 때 삶에 엄청 큰 영향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특히 영유아기, 아동기에는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어떻게 해 달라."라고 내가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적인 관계를 수용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내가 관계를 잘 이렇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가족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있죠. 인제 그런 그 관계적인 거가 인제 그렇죠. 왜냐면은 그 여파가 인제 있으니까. 그러면 좀 다르게 쪼끔 여쭤볼게요. 인제 이게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네. 그러면 선생님 그 관계가 사람 사는데 관계가 중요한가요? 나 혼자는 못 사나? 그게 이제 내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으면 음. 무인도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나와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잘 되잖아. 그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무인도에서 식물들하고도 관계를 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비유를 아. 하는 거예요. 아. 식물들이나 동물들이나 물에 뭐 이렇게 음. 해양 생물들 있잖아요. 걔들하고도 관계를 하면서 관계를 살 수 지을 있어요.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선생님 말씀 이미 음. 침팬지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사셨잖아요. 제인 고달 선생님의. 근데 네. 그러면 그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그러면 어딜 가도 사실 그 관계를 맺는 어떤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선생님이 많은 상담도 해 보시고 학부모 상담도 하시고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셨을 적에 관계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어떤 특징이 뭘까요? 이 사람이 참 관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어떤 특징이 있고 이 관계를 못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겪는 또 어려움은 뭐가 있을까요? 관계가 힘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제가 인제 주변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의 그냥 포괄적인 공통점은 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네. 네네네. 내가 뭘 그리고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질문을 했을 때 너무 놀라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걸 자체를 나는 생각을 안 뭐에 해봤다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영유아기 때는 보통 이제 아이들이 선택권이 없고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같이 휴먼 전략을 하고 인간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 있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은 그때의 관계가 사실 7살고 8살 정도가 되면은 인간은 자기의 그 무의식이 다 정해져 버려요. 그걸로 이제 세상을 보게 되는데, 이제 선생님과 저하고의 봤었을 때, 그 시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면? 미성숙 자아를 가진 부모.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유치원 선생님, 그 원장 선생님도 오래 하셨으니까, 그 그러니까 영아들하고 영유아 아이들도 많이 보셨고, 그것도 성숙한 아이들 봤고, 또 부모 상담을 꽤 오래 하셨단 말이에요. 그 네. 부모 자체가 미성숙한 어떤 거요? 자아를 가진 부모. 미성숙한 자아를 가진 부모가 그런 아이한테 교육을 했을 때 또 그 아이가 또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가 나온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쵸. 왜냐면은 그 미성숙 자아라고 제가 좀 세련되게 표현해서 음. 그렇지만 그냥 어른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어른아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식의 그 미성숙 자아가 뭘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자아라는 것은 내가 성숙된 자아라는 것은 그 상황에 맞는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음, 내가 엄마가 됐으면 엄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게 성숙된 자아를 가진 사람인데, 음. 이 미성숙자는 내가 나를 어떻게 다 대해야 되는지조차도 힘드니까 그 옆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 주위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아는 거죠. 엄마가, 음, 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아이는 어떻게 되겠지에 대한 개념보다는 난 지금 기분 나빠. 난 지금 기분이 뭐 좋아. 이게 널뛰는 거지. 아, 그러면서 아이를 돌보는 게 굉장히 서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분에 몰입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이런 사람이 아이한테는 그렇게 하고 또 대인 관계를 봤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들보단 자기의 기분에만 지금 몰입되어 있는 건가요? 그쵸. 대인관계에서는 아이들이 보면 막 타인의, 그러니까 좀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음, 이렇게 얻어지는 게 음, 있잖아. 음.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집중하기보다는 타인의 시선에 되게 집중하는 거지. 아, 남이 어떻게 볼까? 남이 그쵸.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진다. 그쵸.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 하면은 음, 약간 꼭두각시처럼 음, 이게 외모로 예쁘게 키우는 인형처럼 있잖아요. 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 맞아, 맞아. 나는 엄마가 그렇게 애를 키우더라고. 근데 애는 막 머리를 막 하니까 막 머리에 막 바비핀을 너무 많이 꽂아서 막 아픈데도 이쁘게 보이려고 막 애 머리를 갖고 이제 난리를 치대. 인형놀이 하듯이 키우는 응. 거예요, 아이를. 옷도 그냥 막, 누가 봐도 불편한 옷을 그냥 막 입혀놓고. 그게 자기 만족이잖아. 응, 내가 이렇게 아이를 입히고 나가면 응. 다른 그 시선들이 있잖아요. 와, 그 아동 학대 아닌가? 아주 학대의 개념이죠, 그것도. 그럼 반대면 어때? 그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거꾸로. 이건 내 얘긴데, 남이 보거나 말거나 얘 편한 대로 그냥 가자. 이건 또 뭐야? 그게 아이가 원하면 오케이지. 아이가 원하면, 근데 아이는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는 그러면 그거는 방임이지, 방임이지. 그렇죠. 그 근데 참, 많은 부모들이 방목을 가장한 방임을 하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참 레이어가 굉장히 얇아요. 그쵸? 어떤 게 방임이고, 뭐 어떤 게 자아를 존중한 거고, 이 어떤, 방목이라는 것은 부모의 육아관과 그 양육관이 굉장히 뚜렷한 거 있잖아요. 뭔가 이게 음, 철학이 있는 음, 상태에서는 이게
그 큰 프레임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음. 그 약간 제인구달 선생님의 음. 어머니처럼. 마르게처럼 서포티브 하시죠, 음. 그분은. 서포티브 하는 거. 그죠? 음. 그런 거는 방목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넓게 뛰어놀아서 자기가 필요할 때 엄마가 그거를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디렉션을 좀 주는 그런 거를 하는 거죠. 음. 참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왜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제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관계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부모한테 받은 그런 관계,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인제 커서 관계가 되는데 그럼 커서 인제 오늘 좀 짧게 하자면 커서 선생님 내가 부모는 그렇게 됐어.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내가 커서 책도 읽고 이렇게 했을 때 내 관계가 변하나요? 내 노력에 의해서? 근데 이게 그 어렸을 때 미성숙자를 가진 부모로부터 큰 이게 성장이 어른이 된 분들이 그 어린 자아를 가진 부모가 엄마가 계속 이 딸한테 요구하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옆에 붙어 있을 때? 붙어 있든지 없든지 그냥 어떤 건 당연히 그걸 받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그 무슨 말하는지 알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끊기를 해야 되는데 음. 또 그 딸은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있었던 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경계인지를 몰라서 음. 그냥 '내가 부모니까 해 줘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자기는 본인은 본인의 자아가 이렇게 딱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음. 그냥 그럴 때는 저는 "끊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꼭 그 여기서 끊기라는 거는 그 음. 순간에 뭐 자녀 부모 지간을 막 끊어 버리고 뭐 그걸 그런 끊자는 게 개념이 아니고 아니라 잠시 브레이크, 잠시 그렇죠. 브레이크. 그래서 내가 나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음. 에너지가 있을 때는 오케이. 음.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봉사를 음. 하는데 내 부모한테 못 하겠어요? 그럴 네. 땐 괜찮아. 근데 음. 대다수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같이 부모한테 붙들이는 같이 거죠. 연결이 돼 있으면 둘 음. 다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인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뭐 개론적으로 인제 우리 선생님의 그 인제 그 관계에 대한 거를 계속 해 나갈 건데 그러니까 지금 처음 보셨을 때 "관계로 인해서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영유아기 때 내가 선택하지 않는 그냥 내 부모한테 부모와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도 내가 앞으로 관계를 다른 나와의 관계 그다음에 다른 타인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가장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데가 있다. 인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 부모가 미성숙한 자였기 때문에 또 그 부모의 부모가 또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음. 그랬을 때 내가 너무 힘들다면 잠시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져도 된다. 인제 요기까지 인제 가셨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선생님께서 우리 맨 앞에 영상에 보면 제 시집을 결혼을 하시면서 해부병리학의 그 조용하게 연구실에서 음악 들으면서 연구할 프로젝트만 하시면 되는 분이 난데없이 유치원 아이들 똥 싸고 밥 먹고 하루 그냥 진짜 오면 종일반 끝날 때까지 계속 사람들하고 있어야 되는데 와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 시부모님들하고 인제 딱 만났어요.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27. 27에 인제 그 새로운 걸 만나셨을 때 딱 만나셨을 때 그 초창기 느낌이 어떠셨나요? 저는 한 5년 정도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여기 가슴에 돌을 하나 얹어 놓고 사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어떤 그리고 느낌이요? 귀가 음. 소리가 안 들려 가지고 음. 이비인후과를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네. 어. 그때는 이게 제가 그 귀에 든 청각 기능이 이상한가 음.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 순환이 안 돼요. 이 엄청 음. 압박 있잖아요. 음. 그게 가슴에는 항상 이게 무거운 돌을 하나 얹어 놓은 거. 음. 그다음에 소리가 안 들려서 너무 음. 힘들어 갖고 음. 계속 막 귀를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겨우 음. 듣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5년 동안에요? 그러니까 그 적응기네, 적응기.
네.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일, 생활 모든 게 다 변한 거잖아요, 결혼을 함으로써. 완전 바뀌어 버렸죠. 와 그 적응기를 5 년을 겪으셔서 육체까지 완전히 그 압력으로 그 큰 압력을 받으신 거네요? 엄청나게. 음. 그럼 그게 맥시멈은 5 년이 미니멈은 5 년이고 음 맥시멈은 10년 정도. 10년 정도. 그러니까 5 년에서 10년 정 5 년은 인제 내가 완전히 그 내 자체가 그 압력을 막 받고 그 5년 이후부터 10 년까지는 인제 그 안에서 인제 나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계속 그렇게 압력으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런 건데 어느 순간에 이게 귀도 안 들리시고 가슴도 빡빡하시고 하는 동안 어느 순간에 선생님께서 '아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어떤 그 모멘트가 있었을 거 아니세요? 어느 순간에? 2006 년도에 둘째를 출산했거든요. 네. 둘째를 출산하고 2007 년도에 '아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무슨 계기로? 너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떤 음. 날은 밖을 한 번도 안 나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음. 3 층에 집이니까 2 층은 그 유치원이고. 2층 유치원이고 1층 음. 어린이집이고 매일 그게 그냥 반복되니까 밖에가 저녁이 없는 삶 있잖아요. 음. 이게 저녁 약속을 한 번도 잡아 본 적이 이게 직원들 회식 아니면 음. 5년 동안? 저 거의 저녁에 제가 약속을 잡아서 밖에 나간 적 없어요. 그러면 낮에는 계속 유치원 일하고 밤에는 와서 위에서 또 살림하시고 그리고 왜냐면 제가 또 그 중간에 학교를 다녔었고 아이가 있었고 그러니까 낮에 또 사무실 일을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음. 그러면 밤낮 없이 공부하고 밑에 일하고 그러다가 또 유아교육과 졸업하고 나서는 담임 교사도 하면서 행정 일도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낮에는 교사하고 밤에는 사무실에 또 일하고 또 애 봐야 되고 이거가 음. 계속 그냥 일이 면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귀도 안 들리시고 가슴이 꽉 막히시고 그러다가 둘째를 출산하시고 그 순간에 '아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그러니까는 그때 딱 생각했던 게 음. '아 내가 90%를 유치원에 지금 쓰고 있구나. 음. 10%를 가지고 쪼개서 쓰려고 하니까 내가 이런 지경이' 그때 사진 보면 정말 그냥 피골이 상접돼 있어요. 근데 인제 쪼금 궁금한 게 선생님이 우리 전 시간에 그러셨잖아요. 선생님 타고나기를 나는 나를 이렇게 잘 돌보고 나에 관심을 갖는 걸 천성적으로 타고난 사람 같다고. 그런 사람이 그런 젊은 진짜 27의 꽃다운 청춘 이쁜 아가씨가 전혀 자기하고 맞지 않는 데를 인제 간 거예요. 나를 잘 보고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걸 원치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5 년 10년 그러니까 5년 정도의 그거를 전혀 반대적인 그걸 어떤 힘으로 견디셨어요? 나한테 투자를 엄청 했던 겁니다. 예쁜 옷을 사 입혔어요. 아 그 힘듦 대신에 인제 옷을 그리고 막 샀어요? 콘서트를 보러 간다거나 콘서트를 가거나. 공연을 보러 간다거나 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특별한 이벤트 그리고 음. 내가 뭔가 사고 싶다 생각되는 거는 음. 책을 사든지 음. 옷을 사든지 음. 뭘 사든지 그냥 다 샀어요. 아 그러면 지금 간단히 말하면 소비. 나를 위해서 소비로서 소비로서. 나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 그러니까 보상이라 해야 되나? 어. 내가 나한테 주는 왜냐면 밖에 나가서 시간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책 읽고 싶어? 오케이. 책 사고.' '옷 이거 입고 싶어?' 그럼 이거 사 주고. 음. 그다음에 '공연 보고 싶어? 보러 가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렇게 해서 인제 5 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성에 안 채워지니까 원래 타고난 천성은 하고 그걸 안 태어나니까 안 채워지니까 귀도 아프고 가슴이 막히고 이런 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아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한 몇 년 한 10년 전? 10년 후? 2007 년. 2007 년에. 음. 음. 그렇게 해서 인제 액션을 했을 때 주위 반응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시부모님 다 계시고 계셨었는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언니는 다 좋은데 아침잠이 너무 많다." 저한테 항상 그랬거든요. 음.
그래서 뭐 명절날 시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나물하고 막 이러면 저는 끝까지 자고 일어나고 막 아침에도 뭐 아침에는 어머님이 그 밥을 차려 주셨기 때문에 음, 저는 먹고 출근하고 대신 음, 저녁은 제가 차리고 막 음, 약간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잘 수 있는 맥시멈을 항상 잤어요. 음. 그리고 어머님이 아침 차려 주시면 제가 이제 먹고 이제 이랬는데 아침잠을 줄이기 시작했죠. 아, 그 잔을 그 대신 선생님한테 썼어요, 그거를? 새벽 사우나와 헬스장을 갔죠. 새벽 아, 5시에 일어나서. 진짜? 그때는 아이도 자는 시간이고 내가 보통은 뭐 7시 반, 뭐 이때 일어났으면 7시 반에 일어나서 8시 반에 출근했다면 2시간을 앞당겨 버린 거죠. 그러면 선생님 그럴 수 있잖아. 피곤하잖아. 아침 내내 저기 뭐지 일해서 유치원에서 복가되고 뭐 일하고 그다음에 올라왔어. 그러면 힘드니까 아침잠이 많으니까 아침잠을 자고 그게 보통 사람이잖아요. 못 일어나잖아. 몸이 천근만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그 귀한 아침잠을 조금 쪼개서라도 헬스장을 가고 그게 그 결국은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거잖아. 결국은. 그쵸. 저는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했으니까 그때 소리바다 구독해가지고 막 음. 듣고 막 이랬을 음. 때으니까. 그러니까 그 내가 내 육신의 피곤함을 그거를 손해 보더라도 뭐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혼자만의 시간. 나 혼자만의 시간. 방해받지 않는 나 혼자만. 내가 이 시간은 온전히 내 시간인 거죠. 아, 그게 이제 그러면 선생님 그게 소비보다 더 좋던가요? 훨씬 그죠? 좋아져. 뭐가 좋아요? 소비보다. 그냥 그 러닝머신에서 엠넷 틀어놓고 막 좋아하는 음악 듣고 막 뮤직비디오 보고 음, 그 시간을 쓰고 그리고 또 사우나 가고 막 이러니까 음. 아무도 나한테 뭐 하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 이게. 없으니까 어, 자유네. 그러니까 선생님 자유를 자유지. 원하신 거네. 자유. 음, 음. 그러니까는 내가 몸이 힘들고 뭘 해도 나는 자유가 좋다. 돈을 뭐 이쁜 옷 이런 거보다 자유를 이제 선택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5년을 보면 5년 동안 있으시면서 선생님의 나를 지치게 하는 거를 아셨네요. 나는 자유가 필요하다. 그쵸. 나는 내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여기에서, 이건 창살 없는 감옥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내 시간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새벽 사우나가 어느 정도 적응되고 나서 아침, 저녁으로 갔어요. 저녁에도 탈출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다음 시간으로 아침, 네. 저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혼자만이 가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그 전략이 있으셔야지 그 점심에 식구들 다 모여 있는데 어떻게 가셨는지는 다음 시간에 그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